이게 그림이야? 이게 그림이냐고!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이것이 미술이냐고. 난해한 현대미술을 접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심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훌륭한 현대미술일까요? 안녕하세요. 레차테 대원쌤입니다. 지난주에 제프 쿤스와 데미안 허스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 제프 쿤스의 토끼와 데미안 허스트의 천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들이 어떤 논란을 일으켰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작인 1990년에 만든 천년이라는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작품은 유리 진열장에 피가 흥건한 소의 머리와 파리, 구더기, 설탕, 살충기, 그리고 물을 넣어 구성한 작품으로 그의 대표적인 주제인 죽음에 대한 해석과 표현을 보여줍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오른쪽 어항 안에는 파리와 구더기가 들어있고 왼쪽에는 잘려진 소의 머리와 흘러나온 피가 끔찍하게 굳어 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파리들은 소머리가 썩어가는 냄새를 따라 왼쪽 어항으로 넘어와 소머리 위에 알을 낳고 날아다니다가 전기망에 걸려서 죽습니다. 알에서 부화된 파리들은 죽어있는 파리들 위로 날아다니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알을 낳고 전기망에 걸려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흔하디 흔한 파리의 일생을 전시실에 옮겨놓은 설치작품들입니다. 작품의 제목 천년의 세월은 삶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포착한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삶의 순환 과정을 축소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이 작품이 끔찍한 작품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함이란 작품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표현 그 자체가 끔찍한 그런 죽음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는 뜻이죠. 저는 좀 보다 사실적이고 중요한 그런 것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데미안은 작가 초기 시절부터 영국이 낳은 대표적인 현대미술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당시 이 작품을 처음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람들에게 마치 얼굴에 큰 펀치를 서슴없이 가했다고들 평했습니다. 그도 그런 평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념미술의 기본적인 것은 어떤 창조에는 사물에 미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 미술이 존재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피 흘리며 죽은 소와 태어나고 다시 죽는 파리가 미술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미술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데미안의 라이벌이자 오랜 친구인 제프 쿤스의 토끼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쿤스의 대표작이자 현존하는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중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이 토끼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레디메이드 아트에 대한 작가로서의 생각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특히 마셀 듀샹과 앤디 워홀의 철학과 주제 그리고 제작 과정에 그만의 방법으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프란시스 베이컨과 마셀 듀샹의 영향을 받았다면 쿤스는 앤디 워홀과 마셀 듀샹의 추종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허스트와 쿤스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도 있을 겁니다. 바로 레디메이드죠. 쿤스에게 이 장난감 같은 풍선 토끼상은 기존의 일반적인 미술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건 디즈니랜드에나 가져다 줘야 돼 라고 비판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쿤스는 이 1m 크기의 풍선 같은 스테인리스 조소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선 조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것을 어떤 섬세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주고 그 의미가 보는 사람들 개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그들만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간다고 평가됩니다. 관객들은 실제로 이 작품이 너무나 풍선 같아서 실제로 만져보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작품들은 쿤스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제를 만들 것인지, 어떤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고안을 하고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만드는 과정은 그의 최정예의 조수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스테인레스 강철을 반들거리게 갈고 닦아주고 최종적으로는 관객들이 자신의 모습을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쿤스는 이 점에 대하여 꺼리낌 없이 말합니다. 나는 워홀의 팩토리에서 작업하는 그런 기법을 좋아해요. 나는 기본적으로 발상가예요. 실체적인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원하는 걸 내 스스로 다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잘할 만한 사람들의 손을 빌리는 거죠. 자,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이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시면서 호불호가 갈릴 텐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의 작품 세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또 이 두 작가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두 작가의 작품을 보며 우리는 현대미술의 작품의 의미와 역할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쿤스와 헐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기발한 표현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대담하고 솔직하다는 점을 높이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농락하는 사기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그들이 표현하는 예술은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생각의 표출이 아닌 레디메이드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질문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이거 상어를 고가에 사서 방부제가 담긴 어항에 넣은 데미안 헐스트, 놀이동산에서 흔히 들고 다닐 것만 같은 풍선 작품들의 제프 쿤스, 이들은 정말 우리의 진부한 사고를 깨주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천재들일까요? 아니면 장난스러운 행동을 통해 우리를 우매한 바보로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예술 사기꾼일까요? 쿤스일까요? 아니면 허스트일까요? 누가 되었던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미술에 대한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요. 다음 마지막 등회편을 공개하며 이게 미술이야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등회편 꼭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